지금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죠. 우리 지수 전문가 개보리님 정리 좀 해주세요. 지수 전문가가 좀 지수를 예측해 볼까요? 근데 우리 개보리님이 결론부터 얘기했으면 좋겠어. 위야 밑이야? 네, 너무 이제 이분법 정리 사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분법을 좋아해. 위야 밑이야? 일단 이번 주는 미치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빅 이벤트, 그러니까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가 이번 주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계속 우리 방송 초반에 항상 일정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시장이 내부적인 체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지금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이번 주면 또 우리나라 실적 발표가 대부분 끝나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오늘 3분기 실적 나온 주요 기업들 다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부진합니다. 우리 시장이 뭐 대외 변수 때문에 떨어졌다, 뭐 내부적인 내수 부진으로 떨어졌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게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경제 지표 꺾인 지는 이미 오래됐고 제가 그거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1년 후에 경제 지표가 많이 안 좋을 거라고. 그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그러니까 아마 거의 정치적인 부분과 엮어서 아니 주변에서 제일 세게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정치적인 부분이 엮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지표마다 얘기한 거 다 맞았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맞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요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유럽 정도 빼고는 미국이 한 68% 정도 지금 올라갈 때 우리는 주당 순위 그러니까 EPS 기준으로 10% 정도 10% 이상 지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외부적인 어떤 변수가 필요한데 지금 지수가 10월 급락 후에 11월 내내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다시 반등 폭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모멘텀이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특히 14일이죠. 파월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통화 완화적인 코멘트를 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시장 반등이 쉽지가 않고 우리 오늘 시작부터 말씀 나눈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되게 큰 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대부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코스닥이 부진했던 거고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좋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제가 지금 약간 뜬금없이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테마주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테마주가 언제 기승을 부리는지 아세요? 이럴 때죠. 맞아요. 이럴 때죠. 테마주가 제가 지난 증시를 보면 대외 악재가 막 터질 때는 테마주도 맥을 못 쳐요. 근데 대외 악재가 터지고 지수가 내려간 다음에 약간 바닥에 조정을 겪으면 우량주가 먼저 올라가지 않고 테마주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 때 대선 테마주가 언제 움직였는지 아세요? 1년 반에서 1년 반 정도 전에 움직였어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에 대선 테마주 언제 움직였는지 아세요? 2년에서 2년 반 전에 움직였어요. 이게 뭐냐면 학습 효과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선 테마주가 굉장히 빨리 오지 않을까. 2022년이 대선이거든요. 근데 2020년이 총선이란 말이죠. 근데 대선 전에 총선 테마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럴 것 같아요. 내년 어차피 보수 쪽에 당대표 선출이 있잖아요. 2월에. 그래서 대선주가 아마 꿈틀대고 약간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당대표 선출되고 한 1년 기다가 이게 빠지다가 2019년 말 정도 12월 정도가 바다일 것 같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총선이랑 대선 겪으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추천이나 뭐 대선 테마주 하시라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대선 테마주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시가총액이 200억에서 500억 사이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보통 10배가 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이거 진짜 추천이 진짜 아닙니다. 그냥 드는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 시가총액 200억에서 500억 사이에 괜찮은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 200억에서 500억인데 수익을 잘 내는 회사들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가치 투자. 대선 가치 투자.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찾아봐야죠. 네, 찾아보시는데 네. 제가 또 자칭 배터리 네. 또 테마주의 달인 아닙니까? 네. 벌써 테마주 전문가시죠? 테마주 뿌는 뭐 아니 바이오도 테마고 전기차 테마. 네. 전기차 맨날 얘기했죠. 네. 내가 왜 얘기 안 한 줄 알아요? 내가 2월 달에 신흥 SEC 2만 원대부터 추천해서 5만 원 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한 건데. 이미 자기는 했는데 여기서 뒷북이다. 뒷북 친 거지. 뒷북이구나. 우리 후배 기죽을까 봐.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네. 저는 그냥 뒷북만 이제부터 계속 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뒷북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자, 대선 테마는요. 네. 벌써 움직였어요. 10월 초에. 10월 초에. 그렇죠. 저도 약간 그걸 보고 얘기 드린 거예요. 움직였고 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 주식의 꽃은 대선 테마입니다. 근데 지금 진짜 대선 테마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약간 좀 썰을 풀어드리면 제가 이런 걸 진짜 유튜브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니까 해도 되죠. 해도 돼요? 네. 일단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여기 네. 오 팀장님께서 한 거니까 해도 되죠. 제가 진짜 이 얘기는 정말 그 술자리에서만 푸는 얘기인데 이러니까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아니, 저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2011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언제 됐죠? 2012년. 2012년이죠. 네. 제가 12월 19일. 2009년에 제가 운영팀으로 갔으니까 운영팀 가기 직전에 소위 이제 그 정말로 큰 손, 우리나라의 큰 손한테 그 명동 쪽의 큰 손이 저한테 제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회사를 하나 차려줄 테니까 운영해보라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딜링룸으로 이제 그 스카우트를 받고 딜링룸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내 이름의 회사를 한번 해봐야 되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 수급을 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트레이더 쪽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저한테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제안이다. 두 번의 제안은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몇 번 뵈면서 얘기했던 게 자기는 대선 테마주. 그게 저를 소개시켜줘야겠다.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그 재산을 정리하고 원주에 가서 절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대선 테마주를 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종목이라면 뭐 굳이 그런 요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나저나 지금 굉장히 테마주 최근에 좀 잘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제가 뭐 사실 테마는 무조건 회사가 좋은 데를 해야 돼요. 미세먼지 3주 전에 하셨죠? 네, 3주 전이죠. 지금 뭐 지수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지수는 크게 반등 없다. 네. 개별 종목 장세다. 네. 맞죠? 공학 박사가 테마주를 잘하시네요. 잘하죠. 네. 네, 뭐든지 잘합니다. 공학과 테마주에 상관관계가 있나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잘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테마주를 분석하죠. 왜냐하면 제가 S사 다닐 때 네. 2차 전지를 한 15개 정도 생산했거든요. 그 15개 중에 불량률을 카운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빅데이터를 활용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실 이제 그 회사 다녔을 때 존경했던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 누구냐면은 아마 지금 이제 삼성전자 윤부군 CG원인데 상사하셨어요? 제 바로 위는 아니고 저희 사업부장. 사업부장 하셨는데. 네. 이분이 그 삼성전자 TV를 세계 연속 10년 연속 1등 하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뭐냐면 남들보다 2-3주만 빨리 얘기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력은 똑같다. 누가 먼저 2-3주 전에 출시하느냐. 주식도 똑같다. 2-3주 전에 체크해서 관련 종목을 누가 빨리 얘기하느냐. 수익이 많이 났죠. 지금 뭐 이번에 북경 최대 미세먼지 오늘 뭐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도 뭐 눈을 뜰 수가 없죠. 네. 뭐 바로 아니 왜 갑자기 기침을 왜? 네네. 저기 오는데 서울에 미세먼지가 엄청 나더라고요. 네, 뭐예요 이게? 이거 선물. 선물이요? 저기 원래 본인이 기침을 하고 선물을 주실 줄이야. 네. 아니 그거를 3주 전에 여기서 하셨으면 이제 뇌리 확 바뀌었을 텐데 3주 전에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시지 않았나? 강하게 얘기했죠. 강하게 얘기했어요?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 3주 전에 미세먼지. 지난주에 폴더블은 정말 굿이었어요. 우리 폴더블 그 동영상 찍으셨잖아요. 찍어서 올렸죠. 그거 2만 뷰 나왔어요. 그게
새벽 한 4시 반에 제가 찍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올렸습니다. 최초로 올려서 2만 뷰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좋았냐면 원래 우리 리딩 스톡 TV가 한 달에 그 저기 15불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이번 달에 보니까 그 뷰 때문에 43불이 됐어요. 우리가 회식해야겠네요. 아니, 회식해야겠네. 100불이 넘어야 돈이 나와요. 회식해야겠네. 아니, 갑을 안 돼요? 갑을? 아니, 유튜브 정책은 100불이 넘어야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절반 고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쏘시고. 일단 먼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 못 쏘겠냐? 네, 아무나 쏘세요. 자, 해엄 여러분 잘 보시면 뭐냐면 이제 CG2를 보시면 그 구글 트렌드 분석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사용자들이 키워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관심 있는지가 얘가 순위로 나오거든요. 그거 관련된 게 한 번은 탁 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목도 한 번 탁 튀고 나서 눌러주면 거기에 트렌드 상위에 올라오는 게 한 번은 튀는 거예요? 한 번 튀고 나서 조용히 있다가 다시 튀는데 그거를 잘 포착하시면 관련주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슈퍼개미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 튀는 거 놓치는 거는 괜찮다. 맞습니다. 하지만 2번 튀는 거를 못 잡으면 주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한 번 튀는 거를 굉장히 분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놓치지 말자. 그분 신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은 처음 나온 테마는 안 건드려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왜 테마 중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이고 어떤 게 사람들이 테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슈가 될까, 그리고 언제 테마가 다시 형성이 될까를 달력으로 적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달력을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런 건 달력에 적어놔야 돼. 저 왜냐면 까먹거든요. 자, 그러면 자, 미세먼지, 그다음에 폴더블, 그다음 뭡니까? 자, 그다음 뭐냐면 신재생, 풍력, 그리고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 쇼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1, 2월은요 조류 독감, 그리고 3월에 또 있죠. 그 신규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정들을 잘 체크해 두면 항상 뭐냐면 이런 어떤 테마주나 어떤 일정 매매는 항상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 까먹어요.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이 방송만 보시면. 그렇지. 할 필요 없죠. 아니 근데 이 방송이 이틀 후에 나와. 우리가 저번 주에도 월요일 날 얘기했는데 수요일 날 나왔잖아. 근데 수요일 날 이게 바로 움직이니까 나중에는 저기 충성 회원을 여기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저희가 한번 같이 라이브 언젠가는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을 하는 날이 같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그 리딩스탁 TV 시청자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사람은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주식을 항상 보지만 사실 와이프 생일도 한번 까먹었어요. 저희 애 생일도 까먹고 그만큼 몰입을 하는데, 이 관심 종목 해두면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런 관련된 거를 한 주씩 사두세요. 미리. 그래 한 주씩? 미리 사두세요. 그 종목이 어느 날 한 마이너스 10% 간다든지 내지는 갑자기 플러스가 되다든지 그런 뭐다? 그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 그렇죠. 너무 많은 걸 알려주네. 좀 우리 빠떼님처럼 진짜 팍팍 올라갈 거 뭐 그런 거 좀 없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는요 약간 이제 바이바이 좀 하고 이런 이제 그 순환매 개별 종목 위주를 좀 한번 좀 밀어주세요. 기관에서. 바이오를 빠이빠이 말씀하셨는데 빠이빠이 말고도 헬로 할 종목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있어요? 종목입니까? 업종입니까? 기대됩니다. 업종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이번 분기면은 우리나라 이제 실적 발표들이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실적이 안 좋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업종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정말 손에 꼽습니다. 위닉스도 실적 좋지 않아요? 위닉스는 이제 계절성이 너무 아니 건조기 이번에 나왔잖아. 근데 한 대당 130만 3분기가 항상 비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자신 있는 거 맞습니까? 자신은 항상 있죠. 자신 있게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미세먼지만 보겠습니다. 그 듣지 마세요. 또 먼저 듣자마자 내일 바로 사실 것 같아요. 전혀. 방송을 하러 오는 와중에도 JYP 같은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YG 엔터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SN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특징이 뭐냐면은 SN 한 15일 정도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예상치를
꾸역꾸역 부합하면서 분기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 업종이고, 그 엔터 업종을 대표하는 세 개의 회사가 있죠. 요 엔터 업종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죠? JYP, YG, 그다음에 빅히트는 상장 안 했고, 빅히트는 상장 안 했죠. 네, 그다음에 SM이죠. 그렇죠. 그리고 4대로 했을 때는 이제 방탄소년단 때문에 빅히트까지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 세 개의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부터 굉장히 크게 점프가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뭘까요? 우리랑 좀 비슷한데. 유튜브.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100불이 안 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지금 YOY, QOQ도 아니죠. MOM으로 하면, 그러니까 월별 단위 혹은 300% 상승이네. 주별 단위로 하면 엄청난 상승폭입니다. 자, 일단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우리 유튜브 이 방송의 검색어는 방탄소년단 해시태그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트와이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엑소 들어가야죠. YG 누구 있죠? 방점을 찍는 요즘에 핫한 블랙핑크 들어가야 됩니다. 네, 블랙핑크. 자, 이제 조회수는 해결될 것 같네요. 안 될 것 같아요. 엔터조를 봐야 되는 이유는 역시 첫 번째가 실적인데, 그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넷플릭스라는 공룡업체가 지금 전 세계를 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와 함께 국내의 어떤 플랫폼 업체들은 이 넷플릭스하고 유튜브 때문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동영상 업체들은 살지를 못했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은 이런 글로벌 기업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컨텐츠 업체들은 굉장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부터 그 CG를 좀 보여드릴게요. CG 2에서 4까지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면, 유튜브 그 기획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시작한 원년이 바로 올해입니다. 예, 거의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유튜브가 없었으면 저는 성공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외부에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나 컨텐츠가 있어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팬덤을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텐츠만 좋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이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게 엔터사들의 2차 수익원으로 부각이 되면서, 싸이 강남스타일 기억나시죠? 이때는 사실 원히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속 이게 지속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SM이나 YG에 있는, 특히 빅뱅 경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과연 이 기획사들이 이런 가수들, 아이돌 그룹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의구심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 그룹들이 은퇴를 하고 들어가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아이템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컨센서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실적이 증명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이제 엔터 업종은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냐면, 보통 뭐 트와이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나오면 2년간은 주가가 못 가요. 왜냐면 아무리 유명해지고 뭐 음원 순위 프로그램 상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냐면, 돈이 되는 일본, 중국 시장 정도에 잘 진출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주가가 못 움직였어요. 5,000원에서 8,0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트와이스가 일본 진출하면서 주가가 막 3배, 4배 가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유튜브가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이제 초기 비용 회수를 빨리 할 수 있는 구도, 그러니까 빨리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 유튜버까지 바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지도 쌓고 미국이나 중국에 알리다가 한 3, 4년 후에 진출하는 그런 패턴의 주기가 좀 짧아진 게 좀 약간 지금 엔터주가 좋은 수익을 잘 내는 비결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넷플릭스 뭐 유튜브 저도 다 보지만, 그 YG 엔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YG 엔터가 올해 진출한 게 넷플릭스잖아요. 거기서 유병재 쇼, 그 다음에 YG 전자, 그 두 개 다 봤거든요. 제일 먼저 봤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저는 워낙 컨텐츠를 좋아하니까. 근데 보셨어요?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개 냈는데 2개 다 컨텐츠가 제 기준에서는 참 별로였어요.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이 주식을. 근데 문제는 넷플릭스에서 히트 치는 게 나와야 돼요. 지금 YG 엔터의 주가도 올해 지금 기대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컨텐츠 사업부가 계속 적자였어요, 작년까지. 아시죠?
근데 올해 넷플릭스 진출하면서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봤는데 제가 뭐 구체적인 결산은 아직 12월에 안 됐으니까 안 끝났지만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그거 가지고 넷플릭스 컨텐츠 진출한 걸로는 그렇게 좋게 안 보여요, 개인적으로. 지금 그것까지 더 잘 해주면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죠.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77% 증가된 화장품은 요즘 어때요? 화장품 사업 진출 계열사 YG 엔터. 화장품 쪽에서도 주요 매출처는 아닙니다. 일단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 블랙핑크의 출연이고 그룹도 블랙핑크가 트와이스급이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트와이스급이라고요? 제니가 지금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저는 블랙핑크가 트와이스급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평가인데 음악, 그다음에 뭐 외모, 실력, 트와이스보다 못할 게 없죠. 안티팬이 몰려오네요. 아니 못할 게 없죠. 못할 게 없고 충분히 잘합니다. 하지만 트와이스보다 못한 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친근감이 약해요. 그러니까 대중화가 좀 약합니다. 이 영상을 블랙핑크 팬클럽 게시판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블랙핑크 좋다 O, 트와이스 좋다 X. 하나 둘 셋. 다 블랙핑크 좋아하세요? 저도 블랙핑크 좋아는 해요. 저는 그 둘 다 좋지만 블랙핑크가 이제 올라갈 길이 훨씬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블랙핑크 참 좋아하고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악도 좋고 그 있잖아요. Forever Young 그거 있죠. 좋은데 근데 약간 대중성은 약하지 않을까.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은 있어요. 트와이스는 어떻게 보면 일본 타겟으로 만들어진 그룹이기 때문에 실제 멤버들도 일본인도 있고 뭐 대만인도 있고 이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영어권에 좀 특화돼서 실질적으로 헐리우드가 아니죠. 빌보드에 진출하는 게 그 블랙핑크의 좀 목적이지 않나 그러면 블랙핑크가 트와이스급으로 회사에 돈을 벌어준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저는 있다라고. 그럼 주가가 YG 엔터 그럼 3사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주가가? 결론적으로 뭘 사야 돼요, 세 개 중에? 지금은 저는 우선순위로 하자면 JYP가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왜냐면 가치 더 떨어졌고 최근 좀 그 공매도를 비롯한 매물이 좀 엮였던 것. JYP 1. 그다음 2위는 2위는 SM. 3위는 YG 정도로 보고. 3위가 YG. 블랙핑크 제일 좋으면 지금 YG를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향후에 업사이드 만약에 이게 가기 시작했을 때 수익률이 크게 많이 날 만한 종목은 알겠습니다. YG다. 그러면 엔터테인먼트를 업종을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왜 MC죠? 모르겠는데. 제가 또 음악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옛날에 왕년에 언더그라운드 힙합 하신 힙합하다 많이 말하고 실제로 데뷔 앨범도 가지고 계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몸소 체험을 그렇죠. 엔터 업종에서는 분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터업에 진출했다가 실패해서 지금 주식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배터리님 테마주 좋아하시는데 우리 개보리님 들고 오신 엔터 업종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게 보는데 그거 상한가 가요? 뭐 하루에 막 20%. 아니 이거 상한가 갈 종목은 아니고 그거 보통 많이 가봤자 한 7% 정도 가죠. 그 너무 하루하루를 일희일비 하시고 저기 상한가만을 노리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 목이 진데이네요. 마스크 하나 끼고 좀 마스크를 좀 미세먼지부터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저기 엔터테인먼트 시총 크잖아요. 맞죠? 그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좀 적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또 화끈해가지고 좀 무겁다? 화끈해가지고 하루에도 막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미세먼지나 폴더분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요 부분에서 좀 따뜻하게 먹고 그쪽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일 수 있는데 저도 사실 미세먼지는 굉장히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라 지금 중국의 구조 개혁이 이제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해놓고 미세먼지로 가시는 겁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수긍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오늘 제가 왜 가운데 앉았죠? 항상 가운데 앉았어요. 원래 가운데. 미세먼지는 내일 바로 살 수 있는 미닉스나 클린앤사이언스나 이런 종목은 정말로 내일 바로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JYP, YG 엔터는 향후 1, 2년 내 이 엔터 업종보다 더 좋아질 업종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다.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이 업종을 관심 있게 봤을 때는 계속 매매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미세먼지는 거의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다른 의견이 나왔네요. 예, 저도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미세먼지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3주 전에 얘기한 게 빠떼님이죠. 아니, 지금 서로 양쪽에서 서로 얘기를 하셨다고. 아니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빠떼님 맞고요. 3주 전이고요. 그리고 얘기하고 안 올라갔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는 저번 주인데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동의하시죠? 동의 못합니다. 제가 그 방송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자 미세먼지가 11월 딱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옵니다. 자 상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얘기하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오르는 구간에 직전에 누가 말했냐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냥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죠. 이번 주에 다 잘 실현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다음 테마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지금 탑승한다고요? 미세먼지를? 아직 저는 시세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아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거는 좀 다른 상황이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그 석탄 업종 그리고 철강 업종에 대한 구조 개혁을 했었죠. 그거 제가 한 4주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두 분한테 제가 참고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배터리님은 종목을 얘기할 때 좀 종목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개보리님은 제발 결론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결론은 주로 99%가 근거입니다. 근거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번 주에 사겠다. 장기적으로 보겠다. 결론을 더 내주시면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종목이다. 아 미세먼지가 자 미세먼지 이번 주에 끝내야 된다고 더 사야 된다 X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또 갈렸습니다. 자 미세먼지 3주 전 얘기하고 1주 전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왜 오든 줄 아세요? 왜요? 아니 일단 먹고 다음 주 또 있거든요. 아 대기질이 또 안 좋아지나요? 대기하는 게 또 있으니까 그거 사야지. 또 무슨 미세먼지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 엔터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눌림을 좀 활용하자. 그러니까 매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할로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인데 다만 시장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 중반 이후에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코스닥 기준으로 쌍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반등을 상당 부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줄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놓은 상황이죠. 지금 케이블 업체 상황을 아세요? 케이블 업체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케이블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상황을 보시면 케이블 구독자가 굉장히 줄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유튜브나 다른 넷플릭스 같은 대안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케이블 업체들이 회사를 매각하려는 데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J 헬로비전이에요. CJ 헬로비전을 LG U+가 지금 그 접촉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기사에도 좀 많이 나왔을 텐데, 근데 지금 가격에서 지금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근데 아마 업계에서는 CJ 헬로비전이 LG U+로 넘어갈 걸로 거의 보거든요. 근데 약간의 그 마지막 그 가격에 대한 진통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CJ 헬로비전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J 헬로비전 별로 생각을 안 해봐서 저쪽 인수 합병 되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CJ LG U+를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LG U+ 제가 올해 초에 얘기했죠. 지방선거 지나면 사야 된다고. 이런 식이라면 제가 다 얘기해 놓을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 얘기해 놓고 우리 배터리 하나하나 뽑아 쓸 거예요. 알겠습니다. 배터리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CJ 헬로비전 매수. 저는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어떤 점에서? 왜? 불발될 수도 있거든요. 아, 불발될 수 있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안개가 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미세먼지가 낫지. 아니 미세먼지 이제 그만한다고 안 했어요? 그만인데 그래도 뽕을 뽑아야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미세먼지 맞춘 거 인정합니다. 자 폴더블 맞춘 거 인정합니다. 다음 뭡니까? 다음요? 다음은 미국 CES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ES쇼, CES쇼의 출품. 자 그러면 CES쇼에 LG도 출품하고 SK도 삼성도 출품을 하는데 그때의 어떤 트렌드가 있잖아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다음 CES 트렌드는 뭡니까? 다음 CES 트렌드는 무조건 자율주행. 아니 올해 초에도 자율주행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항상 그 시기 되면 갑니다.
자율주행이. 근데 자율주행도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율주행은 반도체일 수도 있고 지금 삼성전기 주가 빠진 이유가 전장 부품용 MLCC 그 생산 시설 확충하고 있거든요. 삼성전기, 무라타, 야교 지금 다 확충하면서 기존 MLCC가 좀 죽는다고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용 그 전장 부품 관련주를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특집으로 알겠습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너의 이름은 코너인데요. 너의 이름은 분량을 좀 짧게 결론만 가겠습니다. 이 너의 이름 이번 종목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바로 뭐 매수해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단지 2018년에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28일이죠. 보통 배당락이 가기 전에 조금씩 저가에 좀 사둘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 말 동의하십니까? 14일에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너무 크기 때문에 14일에 뭐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다른 영향을 받는 바이오 섹터니까. 예. 그럼 벌써 저희가 지금 좁혀졌네요. 바이오 업종 중에.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연말에 가기 전에 저가 매수자. 그러면 이제 지금 11월이니까 만약에 근데 분식회계 결정이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한두 달 동안 받는다. 그러면 더 싸게 살 기회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사자는 게 아니라 12월이 되기 전에 저가에 사두고 넘어가자. 그 실질 심사를 하면 최소한 두세 달,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가기 전에 분할로 조금 사고 내년 가기 전에 아니 그거는 이제 경쟁 상황을 좀 봐야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다 압니까? 자, 배터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너의 이름 그 종목 싫습니다. 왜 싫어요? 한번 손을 탔어요. 근데 그런 관점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주포가 있을 수 있는데 기업은 결국 실적으로 가고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누가 뭐 인위적으로 만졌다 이런 거 동의하세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혹시 관절 별로 안 좋으시지 않으세요? 관절 좋습니다. 좋으시면 뭐 이 기업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제가 가져온 종목이니까 굳이 투자 전략을 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제 이 회사를 참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그 성장성이 돋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관점은 그냥 개인적인 관점이고 여러분의 관점이나 어떤 업계의 관점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근데 길게 보시라.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은 뭐냐면 제가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그 하반기에 제약바이오에서 이 기업과 관련된 거는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심지어는 제가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일단 이거에서 그 하락이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 진짜 다행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유럽 바이오 시장 중에 유럽과 미국이 있는데 지금 미국 출시는 앞을 두고 있고 그러니까 제품이 뭐 여러 개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하반기 실적이 안 좋은 건 유럽 쪽이 경쟁이 격화돼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주가가 빠져 있는데 제가 그리는 그림은 뭐냐면 이때 주가가 빠지는 거를 저가 매수가 들어가면 그 2019년에 미국 쪽 시장 진출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이면서 오히려 싸게 산 주식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017년 3분기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60% 가까이 됐었는데 3분기 실적을 금요일에 발표했죠. 장 끝나고. 영업이익률이 3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진 단가를 낮췄다니까요. 그게 낮춘 이유가 뭘까요? 그 유럽 쪽의 경쟁 격화죠. 그렇죠. 출혈 경쟁 때문인데. 출혈 경쟁인데 제가 보는 건 미국 시장입니다. 근데 유럽 시장이 아니고 4분기 FDA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살아남는다면 좋겠지만 아직 싸움 중이다.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이 재료가 나오기 직전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판매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어차피 제약, 바이오, 전기차, 그다음에 뭐 배터리, 전장, IT 다 꿈과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회사를 매수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실적 좋은 회사를 매수했다가 실적이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실적이 안 좋거나 실적이 뭐 좋은데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분명히 앞을 내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내려온 거는 저가 매수 기회인데 단 지금 당장 사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의 경쟁 격화나 미국 시장의 진출 가능성을 좀 보면서 판단해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에 동의한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 토론이니까 주식의 정답은 없으니까. 오 팀장님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전 여기인 줄 알았어요. 왜 제 거 동의하고 여기 동의 안 합니까? 죄송해요. 네. 자, 사람 왜 가리시죠? 자, 오늘 저는 제 패널만 생각나가지고. 자, 좀 열심히 좀 집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혼자 지금 잘 맞추고 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너무 더우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